책과 사람이 만나는 곳 팟캐스트 도서관 북팟입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로 만나는 도서관 북팟, 저는 북팟찌기 김영석입니다. 북팟, 우리 삶을 담은 책화분 북팟,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어떤 얘기가 숨어 있을까, 모두 함께 북팟. 오늘 순서는 앵글앤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패널 선생님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두 분 지난번에 우리가 정한 그 별칭 잊지 않으셨죠? 네. 그럼요. 예, 동굴쌤하고 네. 로맨가리의 가리쌤. 네. 예. 그 어떻게 근황이 어떠셨어요? 잘 살았어요. 잘 살셨어요. 네. 예. 무소식이 희소식이죠. 네. 예. 어쨌든 도서관 다니면서 살았어요, 저. 예. 저도 도서관으로 피서 많이 갔습니다. 네. 네, 엄청 더웠죠, 이번 네. 여름에. 예, 도서관이 시원해가지고 네. 아주 그냥 뭐 좋더라고요. 빽빽해요, 도서관 안이. 예, 그리고 요즘 도서관 안에는 다 그 노트북실도 따로 있어가지고. 네네. 네. 미디어실 있죠. 네, 옛날에 열람실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처럼. 네, 그래서 네. 충분히 바캉스를 도서관으로 갈만 하더라고요. 네, 도서관은 공부하는 장소가 아니랍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네. 앵글앤뷰의 두 번째 작품은요. 네. 창문 너머 도망친 100세의 노인입니다.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이제 작품이 돼가지고 영화뿐만 아니라 요즘은 연극화돼서 이렇게 그 다양한 장르에서 이 작품이 그 소비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사람들에게 이게 어필을 한다는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영화도 물론이고 원작도 재밌게 읽었거든요. 네. 두 분 패널 분들은 우리가 이 코너 하기 전에도 이 작품 알고 계셨죠? 네. 네, 알고 예.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참 재밌게 본 작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동구쌤은? 저는 굉장히 재밌었고요. 네. 영화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포복절도할 그런 재미, 깨알 같은 재미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물론 이게 내용이 어떻게 보면 백세 노인? 백세 노인이 뭘 하는 내용이지?라고 네. 제목만 보면 그걸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이 안에 20세기의 그 인류사가 다 담겨 있습니다. 맞아요. 예. 네. 가리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오랜만에 책을 읽으면서 박장 대소를 했거든요. 네. 너무 재밌어요, 이 책은. 근데 영화도 봤는데 영화보다는 책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재밌는 이유가 그 끊임없이 이어지는 우연이나 네. 그 별 생각 없이 막 행동하는 알란 주인공 맞아요. 노인의 행동 예. 때문에 예. 더 재밌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능청스러움. 네, 그런 능청스럽죠. 것들이 재밌죠. 맞아요. 처음에는 네. 북유럽의 웃음 코드하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맞을까 했는데 이게 네. 맞더라고요. 이게 스웨덴 영화죠. 예. 네. 배경이 스웨덴인데 스웨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웃음 코드가 우리랑 좀 맞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야,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청취자분들이 제목은 들어봤는데 무슨 얘기일까 하고 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일단 예. 제가 원작 소설의 줄거리를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책의 주인공은 앞서 패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란 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0세 노인인데요. 자신의 100회 생일날 양로원에서 창문을 넘어 도망치면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게 우연의 연속이 여러 가지 사건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양로원을 빠져나온 알란이 이제 목적지도 없어요. 어디론가 떠나기 위해서 우리로 치면 이제 버스 터미널로 갔는데 거기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마침 똥이 마려운 화장실이 급한 어떤 청년의 트렁크를 예. 반강제적으로 맡고 있게 되죠. 그 네버 어게인의 네. 티셔츠를 입은 맞아요. 땡. 예, 네. 그 트렁크를 들고 화장실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제 무작정 이제 알란에게 맡기고 이제 들어갔는데 버스가 또 우연히 바로 와요. 네.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기다려줄 텐데 이 알란이라는 사람은 그 트렁크를 갖고 버스를 타게 되죠.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트렁크 안에 검은 돈이 들어있었던 거고 네. 그 똥을 누러 들어간 그 청년은 네. 그 검은 갱의 조직원이었던 거예요. 분해서 죽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막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막 이야기가 시작돼서 경찰 쫓아오고 갱이 쫓아오고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이 되는데 네.
이 알란의 이제 이 현재 축의 얘기가 진행되면서 예, 예. 중간중간 알란의 과거가 이제 드러나죠. 그렇죠. 이게 두 번째 축. 맞아요. 큰 사건들, 20세기 큰 사건들이 나오죠. 예. 아, 깜짝 놀랐는데 알란이 1905년생이래요. 네, 우리 정말 우리로 치면은 조선 말 을사 늑약이 늑약. 체결됐을 네, 때. 그렇죠. 맞아요. 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알란이란 사람이 20세기에 엄청난 사건을 다 겪는 얘기가 또 두 번째 축입니다. 그렇죠. 이제 한 축은 그렇죠. 맞아요. 예. 2차 세계대전, 냉전, 프랑코 뭐 스페인 내전 뭐 스탈린, 심지어 김일성, 김정일도 나오는데 아인슈타인. 맞습니다. 네. 이제 뭐 구체적인 얘기는 네. 이제 패널 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네.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요런 내용의 아주 매력적인 책이다. 네, 그리고 영화도 크게 다르진 않죠, 선생님. 다르지 않죠. 네네. 근데 제일 끝장면이 제일 앞에 네네. 그 고양이를 네네. 죽인 고양이 사건이 고양이가 죽는 사건 있죠. 영화에서는 그게 영화에서는 순서가 좀 구성이 다르죠. 구성이 제일 앞으로 오죠. 예, 예.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죠. 처음부터. 맞아요. 네. 그 고양이 이름도 독특했어요. 몰로토프라고. 네, 몰로토프. 소련의 외무상 이름인데. 맞아요. 예, 왜 영화에선 이렇게 했을까? 네. 그런 의문을 갖고 봤는데 네. 또 보다 보니까 그럴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어쨌든 요런 줄거리를 가지고 네. 굉장히 포복절도할 만한 네. 그런 묘사와 네. 또 재미를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 네. 이런 정보를 갖고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줄거리 소개를 했고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네. 이게 원작 소설을 보면서 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인데, 야, 백세 노인을 주인공으로도 해서 글을 쓸 수 있구나. 그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예. 노인 영화죠. 맞아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면 또 갖는 그 편익견이나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게 여지없이 무너지는 원작이어서 더 네. 통쾌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뭐 요즘 인생에서 노년기가 청년기보다 더 길어지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제가 볼 때 그 늙음을 주제로 한 영화나 뭐 소설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많이 나오죠. 예, 뭐 저희 나라에도 원앙소리, 뭐 그렇죠. 죽여주는 여자, 죽여주는 네네. 여자, 죽어도 좋아 네. 이런 영화도 있고. 오베라는 남자, 예, 뭐 그다음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예. 놀다 이런 거. 미카엘 네네. 하네케 감독의 아모르. 그렇죠. 그다음에 네. 아주 매력적인 영국 배우 샬롯 랭플링이 나온 45년 후 예. 뭐 45년 이런 후. 네. 이런 작품들 네. 그리고 소설에서는 윤희명이나 김채원 씨 작품에서 노년을 맞이하는 인물들의 내면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라는 말이 실감이 되죠. 이런 맞아요. 작품들이 점점 100세 더 시대라는 많이- 말이 그렇죠. 실감이 되죠. 네. 과거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이 노인은 어떤 주변부의 어떤 취급을 받았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는 왜 실버 세대라는 말도 이제는 올드하다고 느낄 만큼 우리 사회가 충분히 고령화되었고 네. 또 노인들이 문화적인 네. 노인이란 말도 함부로 쓰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들의 인생의 선배들이 네. 이 문화와 여러 네. 가지 면에서 적극적으로 네. 참여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맞습니다. 생각을 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저는 또 이 원작을 읽으면서 네. 또 재밌었지만 또 그 영화에서 네. 이 주연 배우가 굉장히 싱크율이 높아요. 연기를, 내 마음에서 연기를 너무 잘해요. 네, 네. 그게 그 눈에 그렸던 그 사람이 그대로 나온 네. 것처럼 야 연기도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능청스럽게 잘할까? 별 생각 없이 예, 예. 멍한 듯한 네, 네. 네, 네. 그런 표현 그냥 그래 될 네. 대로 네. 돼 이런 식의 눈빛 연기 그렇죠. 굉장하죠. 네. 맞아요. 그- 네. 그리고 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얘기가 20세기의 굵직굵직한 사건을 다 통과하면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역사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역사 공부가 저절로 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요 네. 알란의 생을 따라가다 보면은 네. 유럽과 전 세계적인 영향을 주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다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네. 재미를 또 하나 이렇게 건졌냐면 요때는 우리나라는 이럴 시기였는데 네.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 국가 이념이나 종교를 아우르면서 네, 개인의 알란의 삶을 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세계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네. 알란이 네. 어떻게 100세까지 됐는가 그걸 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사건들을 아주 무리하지 않게
많고 개연성 있게 연결하는 솜씨가 이 작가의 능력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수많은 사건들이 나오는데 네. 나라면은 20세기에 일어난 이 대사건 중에서 네. 어디에 한번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싶다. 네. 꼭 뭐 역사를 바꾼다 이게 아니더라도 네. 나는 이 역사 현장에는 내가 직접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장면이 있으셨나요? 네. 가리스 씨. 예, 가리쌤부터 먼저. 제가 먼저 말을 할까요? 제가 프랑스 문학을 연구하다 보니 아무래도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심이 갔거든요. 네. 그 알란이 아만다와 헤르베르트 아인슈타인을 따라서 헤르베르트 네. 아인슈타인이 네. 이 원작소 상에서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우리가 아는 바보 동생으로 그 천재 과학자의 바보 동생이에요. 예, 그런 네. 설정도 예, 너무 예. 재밌었거든요. 네, 맞아요. 자, 어쨌든 그 아인슈타인 부부를 따라서 네. 1968년 파리로 가잖아요. 네네. 프랑스 발음으로는 파리.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격동기의 시기였던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로 치면 80년대 서울의 봄 같은 그렇죠. 그런 일들이 예, 일어났던. 그 뒤로 뭐 정치적으로 한 1년 후에 드골이 그 퇴각하는 예. 그런 영향을 끼쳤고 어쨌든 프랑스 사회에서 1968년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해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68 세대라는 말도 그렇죠. 있잖아요. 68 혁명이라고도 하고 예. 5월 혁명이라고 하는데 네네. 여기 그 운동의 구호가 아주 멋져요. 운동의 캐치프레이즈. 예, 슬로건. 예, 뭡니까?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네. 그 어떤 뜻인가요? 이게 이 운동이 일단 건의에 맞선 운동으로 시작했거든요. 네. 아주 시작은 단순해요. 그 파리 낭테의 대학의 그 학생들이 남학생들이 네. 여학생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아니 그 왜 당시에는. 여학생 기사 왜 들어가? 지금은 아무튼 굉장히 이 네. 거대했던 운동의 시작은 네. 굉장히 아주 일상적이었네요. 미미한 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그 학생 운동이 이렇게 넓혀 확대돼가지고 네네. 노동자들이 합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드골 정부에 압박감을 준 거죠. 일종의 이게 권위주의 정부에 대해서 정권에 대해서 네. 대항하고 네.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으로까지 확대된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최저 임금이 인상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이 높아졌거든요. 근데 이 운동이 노동자들이 이제 정치할 것을 쟁취하고 나서는 조금 흐지부지해졌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네. 프랑스의 6월달이 지면은 바캉스가 있는데 아. 학생들이 혁명도 혁명이지만은 바캉스를 놀 땐 떠났던 놀아야 된다. 프랑스는 네. 텅텅 빈대면서요. 네, 바캉스 바캉스 네. 시절에. 네. 예, 어쨌든 이 운동이 프랑스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그렇죠. 예. 주었거든요. 그 대학의 그 학내에서의 민주화는 물론이고 프랑스 사회에서는 조금 권위적인 그런 문화들이 전복되고 수평적인 사회로 그러니까 네. 수직적인 사회에서 수평적인 사회로 이동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에 생각거리를 많이 주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 비해서 되게 자유로워요. 사는 게. 그렇죠. 사고나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관계를 맺을 때도 그 관계가 네. 굉장히 수평적이잖아요. 네네. 예. 뭐 호칭도 편안하고. 그렇죠. 저한테도 그냥 이름으로 뭐 안이나 자크로 부르는 뭐 60대 할머니나 70대 친구가. 할아버지가 있거든요. 저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제가 앞으로 이름으로 불러드릴까요? 동그라 좋죠. 네.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맞아. 이 호칭에서부터 그 관계가 시작되잖아요. 그쵸. 누구님, 맞아요. 무슨 뭐 부장님. 네. 예. 우리 한국 사람 꼭 나이 있다. 너 나이 몇 살이야? 막 이러면서 주민등록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싸움을 아니 뭐 하면. 미역국 한번 끓여준 적도 없으면 남의 호적은 왜 파는 거야? 맞아요. 네. 저는 네네. 김일성이 나오는 게 특이했어요. 맞아요. 정말 이게 예. 정말 뻥 같으면서도 약간 설명을 청취자분들께 해주자면 네. 이 알란이 이제 중국에 갔다가 맞아요. 국共내전에서 모택동의 부인을 구해주잖아요. 네, 네. 또 그 과정에서 거기서
중국에 탈출을 탈출하죠. 하는데 북한으로 탈출을 하죠. 맞아요. 여기서 김일성과 네, 그의 네. 어린 아들 김정일을 김정일을 만나요. 만나죠. 김정일을 혼나죠. 네. 징징이로 나와요, 징징이. 네.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고 예. 어떤 위에서 쓰는 이렇게 서서 어떤 가르치려 들지 않고 네, 맞아요. 그냥 독자들을 위에 놓고 네, 네, 네.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 영화. 역사적 인물들을 굉장히 희화하고 우스꽝스럽게 네. 표현해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희극적이죠.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이 웃음의 미학이 잘 드러난 작품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역사적 주요 사건을 그러니까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을 코믹한 흐름을 가진 픽션의 세계로 끌고 들어와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의 비극성을 코믹의 가벼움으로 맞아요. 전복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전복에서 나오는 웃음인 것 같아요. 실제 그러니까 인물 자체가 뛰어나지가 않아요. 예. 여기서는. 예, 그리고 실제로 그 건의들이 전복되는데 예. 뭐 세계를 지배했던 권력자들이나 아니면은 범죄 집단이 아주 우스꽝스럽게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려지고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 범죄 집단의 그 두목도 그렇지만은 그 부하들 그 양동이와 볼트가 죽는 과정 자체도 이름 자체도 좀 네. 코믹하죠. 양동이와 볼트가 이 네. 조직에서 쓰이는 이름인데 네. 지금 청취자분들이 누구를 생각하면 좋으시냐면 네. 영구 옛날에 유머 일본제 나왔던 네. 영구 캐릭터 예, 맞아요. 예, 막 이렇게 약간 몸으로 허당이에요, 허당. 그렇죠. 네네네. 완전 허당들이죠. 네. 얘네들이 어떻게 깽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맞아요. 정도로. 그래서 예. 이런 그 부하들이 죽는 과정도 코믹하지만은 그 네. 시체들이 이렇게 찾아내어지는 그렇죠. 그 과정도 아주 코믹하거든요. 굉장히 우연성도 예, 남발하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갱단이나 예. 권력 집단의 건의를 전복시키면서 뭐 작가는 가벼움으로 폭력적인 현실에 대항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웃음이지만은 웃음을 주지만은 거기에는 그런 고도의 전략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히가루 같은 악당 소설인 것 같지만 실은 네. 그게 악당 소설이 아니고 굉장히 희극적이고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네. 독자를 위에 독자들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가르치려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위에 있는 느낌이 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작이나 영화의 주인공이 네. 영웅이 아니라 네. 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사고하는 능력도 조금 떨어지고 네. 아, 이 사람 정상적인 사람 맞아? 이런 네, 생각이 들 맞아요. 정도인데 네. 그런데 이제 여기 청취자분들이 네, 약간 그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대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냐? 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큰 네. 장점. 네. 뭐냐면 폭탄을 네.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안다. 네. 그렇죠. 예. 달란트라 그러죠. 예, 이 예. 사람의 가장 큰 무기는 폭탄 제조 네, 달인이라는 그거 거. 하나만은 아주 네, 뛰어나가지고 네. 이 사람이 뭐 핵무기를 제조하는 맨하탄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참여하고. 되고 뭐 스페인 내전에도 참여하게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우연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네. 요 알란이라는 사람이 요 기술을 갖고 있다. 요거를 맞아요. 갖고 네. 알고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맞습니다. 예. 재밌죠. 예. 폭탄 제조. 네,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는 상당히 이렇게 폭력적인 게 지배하던 시기였잖아요. 네, 1차 네. 세계대전 네. 이후 2차 세계대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상을 또 대변하는 네. 그 작가의 어떤 일부러 설정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20세기를 들었다 놨다 그렇죠. 하는 그 폭탄의 설정 재밌죠. 그거부터. 네네. 예. 그 20세기가 그러니까 인간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그렇죠. 시대였죠. 예, 예, 2차 예. 세계대전도 그랬고. 그게 첫 번째 예. 시대였던 거예요. 그거를 네네. 웃음으로 이렇게 예. 포장하면서 그 맞아요. 시대를 드러냈다는 게 예, 이 맞아요. 소설의 장점이고 네. 이 영화의 장점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주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또 세상만사 흘러가기 마련이다라는 아주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선문답 같은 예. 화두 같은 이런 얘기가 예. 알란 칼슨의 이게 생애와 또 예. 사고에서 드러나는데 제가 두 분한테 또 질문을 드릴게요. 예, 예. 뭐 옛말에 팔자 도둑 못한다, 성격 도둑 못한다고 하는데 예. 이것도 자기 스스로 우러나야지 되는 성격이거든요. 네네. 두 분은 성격이 어떠세요? 나는 낙천적이다. 예. 아니다, 나는 건강 염려증 환자다. 가리쌤은
가리 선생님? 저는 때에 따라 달라요. 때에 따라 다르다. 네. 그거 아주 그 정치적인 발언이다. 아, 예. 어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그건 아니라, 아니고? 예, 어떨 때는 상황에 따라? 낙관적이다가 어떨 네. 때는 비관적인데, 네. 예, 호르몬 작용도 조금 적용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 뭔가 약간 불편하고 기분이 우울하다 싶을 때는 일단은 네. 맛있는 걸 먹어야 돼요. 그래요. 아니 누가 그러는데 저는 맛있는 걸 못 먹겠던데. 아, 그래요? 우울하면. 네. 아니 일단 드셔보세요. 누가 그러는데 이 사람의 관대함과 자비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에서 나온대요. 그 교과서 아니야. 개인의 취향이 있어요. 아니, 맞는 것 같아요. 네. 다이어트를 하면은 네, 되게 맞아요. 예민해지거든요. 짜증나고 예민해지고.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네. 있는데 이게 먹으면 달달한 걸 먹으면 조금 좋아지는 거는 있더라고요. MC분하고 먹으면 그럴 것 같네요. 끝나고 맛있는 거. 먹읍시다. 예, 동글쌤은 성격이 어떠세요? 저는 저를 잘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뭐야, 두 분 다 미스테리야. 네, 알 수가 없고 그 예. 상황에 따라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를 요즘 하도가 뭐예요? 내가 누구지? 하는 게 하도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그래서 또 알란의 매력적인 것 삶을 같아요. 많이 네. 매력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은 초질간 그렇죠. 비우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알란의 장수 비결이 안달복달하지 않은 그 성격 맞아요. 덕분인 것 같아요. 예. 웬만한 상황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 이거는 본인은 행복한데 네. 요거 내 남편이 이런다고 생각해. 맞아요. 속 터지지. 속 터져. 맞춰 살아야죠. 맞아 살아야 돼. 돈은 많이 벌었잖아요. 네, 돈은 많이 아니 벌었습니다. 그런 남자를 선택한 것도 네. 아인이 서로 끌어당겨서 그런가? 네, 누구를 탓합니까? 근데 맞춰 이거는 살아야죠. 알란의 아버지, 네. 맞아요. 아버지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맞아요. 같아요. 아빠가 어떤 무슨 무슨 해가지고 네. 소련으로 러시아로 가자는 그때는 네, 소련이었죠. 20세기에 아닌가요? 그러니까 1917년 혁명하기 전에는 러시아였잖아요. 제정 러시아로 알란의 아버지가 네. 떠나가죠. 네. 거기서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엄마가 네. 전사해도 죽일 놈 인간 네. 이러면서 지겨운 거지. 남편이 그렇죠. 지겨운 거지. 네. 능력 없지. 무슨 나는 뭘 타도 할 거야. 소련에 간 이유가 뭡니까? 애기 잠자리를 못하고 애기를 산하 제한한다고. 피임을 콘돔을 끼는 방법을 이 강장에서 시범을 보였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간 이유도 있었어요. 그거를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네. 자유로운 곳을 찾아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이게 무슨 그러면서 네. 알란의 아빠가 네. 간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알란의 아버지도 아버지지만은 네. 또 엄마가 또 재밌으신 분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네. 이런 사람 데리고 살면은 복장 터진다 하는데 네. 이 어머니가 또 코믹하신 분이에요. 네, 맞죠. 그래서 아버지가 러시아에서 자기 남편이 이제 전사했다는 네.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고 네. 내뱉은 첫 마디가 뭐냐면 에이그 이 화상아 좀 덜 멍청한 방식으로 죽을 수는 없었던 거야 이렇게 하고 말거든요. 네. 물론 이제 비극적인 일이지만 이 비극을 다루는 그녀만의 이 긍정적인 사고 예. 그게 또 아들에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네네.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알란의 엄마가 죽으면서 네. 알란한테 남긴 말이 뭐냐면 네. 세상 만사는 그 자체일 뿐이고 앞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자체일 뿐이란다. 이런 대사가 있어요. 명언인데요. 명언이에요. 예.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보게는 그러니까 그 자체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알란의 알란이 엄마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맞아요. 아빠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은 알란의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아니 이제 외국인 친구들 이제 미국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것 같네요. 2명 있습니다. 미국 친구 2명 있는데 종종 그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things happen. 일은 벌어지기 마련이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때는 그냥 거기에 개입하지 말고 그게 물 흐르듯이 두라. 이런 알란의 표현이 엄마하고 있어요. 똑같은 네, 표현이에요. 맞는 표현 같아요. 네. 프랑스에도 이런 표현이 있나요? 프랑스 애들은 네. 짜증을 좀 많이 프랑스 내요. 애들은 짜증을 많이 내죠. 네. 제스처를 많이 하던데. 뭐 반을 제스처로 말듯이. 그거는 조금 약간 미국인들이 많이 할 것 같고 네. 되게 이태리 사람들이 많이 하죠. 예, 아, 그래요? 되게 수줍어하면서 네.
그렇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짜증을 좀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근데 맞아요. 장점은 되게 유머러스해요. 그래요. 네. 유머러스한데 또 짜증을 낸다. 네. 이상한데. 특이한 캐릭터인데 이거 그냥 우리가 프랑스 모른다고 막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프랑스 몇 년 살다 왔어요. 저 좀 살았어요. 10년 이상 사는 사람이에요. 너무 인정해야겠네. 네. 자 그리고 저는요 요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야 100세까지 사람이 사는구나. 이제 정말 그런 시대가 네, 왔잖아요. 그렇죠. 100세 시대란 말이 예, 맞아요. 예, 그래서 내가 100세의 생일을 맞이한다면 나는 이걸 꼭 기념이 아니라도 네.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으면 좋을까? 네. 아니면 나는 또 이걸 어떻게 기념할까? 네. 동굴쌤은 내가 100세가 되었다. 네, 네. 제가 그때 총기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지금 같다면 네. 좋아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관계 소통이 된 사람이죠. 그렇죠.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통이 된 사람. 나 같은 사람? 예. 저희 MC분도 그렇고 로맨가리 선생님도 예. 소통이 좀 우리 잘 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네. 소통이 된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서 나 갈게 그러면서 니들도 네. 잘 살다가 병 없이 가라 이렇게 네. 남기고 아. 가고 싶어요. 정말 네. 정말 행복한 굿바이죠. 네, 그거는. 네. 그러니까 평소에 보고 싶었던 얼굴들을 한 번 더 보고 네. 다는 못 좋네요. 못하죠. 네. 네. 좋네요. 예. 네. 가리쌤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네. 그때 마무리를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또 새로운 시작을 해도 되죠? 그렇죠. 저는 알란처럼 그렇게 모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한 35? 살을 네네. 넘으면서부터 생일을 챙기지를 않거든요. 생일을 챙기질 아, 않는다. 생일을. 네. 친구들이 안 챙겨줘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네. 요즘 가끔, 생일에, 생일을 기억해주는 그 친구들이 카카오톡으로 케이크를 보내주기도 그렇죠. 해요. 예. 좀 부담스럽기도 하죠. 예, 아닌가요? 저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네. 남들이 기억을 해주니까. 예.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생일 파티를 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100살 생일에도 똑같이 다른 날과 다름없는 평범함 날, 속에 나를 네. 보내고, 보낼 것 같아요.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사실 하루 중에 그저 다른 날일 뿐인 건데 우리 인간들이 거기다가 이제 그 의미를 부여하는 네. 거잖아요. 그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한석규 네, 나오고 맞아요. 이것도 있잖아요. 죽음을 네. 일상에서 받아들이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래갖고 네. 그냥 죽음이 호들갑스럽고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그냥 일상에서 네. 받아들이면서 잔잔하게 죽어가는 예. 거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 네. 생각나네요. 예. 네. 저도 선생님 말씀하셔서 이렇게 떠오르는데 요즘 사람들이 전부 젊어지려고만 하지 나이든 자기의 모습하고 어떻게 친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말이네요. 예. 그래서 저는 늙음을 많이 얘기해야 되는 네, 이유가 이제는 노년기가 길어지니까 네. 그 노년기를 네. 맞이하는 내 모습을 맞아요. 이게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육체적으로 어떻게 네. 노화를 방지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성숙하게 늙어가느냐. 그렇죠. 네. 왜 유명한 배우들 보면 네. 성형 안 하거나 보톡스 네.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 네. 메릴 스트립 같은 경우도 네. 그렇고 우리나라의 또 자연스럽죠. 김혜자 네. 배우 같은 예, 경우도 그렇죠. 이 자연스럽죠. 주름 자체가 내 네. 연기 일부분이고 내 네. 삶의 자연스러운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에로스하고 타나토스를 생각을 했어요. 이걸 네. 보면서 에로스라는 거는 어떤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협소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에로스라는 거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어떤 역동적인 힘이거든요. 근데 타나토스는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들이 그 어떤 에로스적인 시기와 타나토스 쪽으로 가는 시기를 잘 어떻게 꾸리느냐가 되게 중요한 균형을 거고요. 맞추느냐. 그러니까 방금 김희자 예. 선생님 이야기를 네네. 했지만 그런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요즘 들어서 더 예.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지는 네. 화두 같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대답을 할게요. 아, 좋습니다. 저는 안 물어봐서 아니 섭섭하셨군요. 패널들이 예의가 없어요. MC가 질문하면 패널도 이렇게 질문해야지. 우리는 그런 거 몰라요. 네,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는 그때 당시 그날 하루를 기념하기보다 나는 네. 숲에서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오, 생각을 저런. 합니다. 멋진데요? 네, 그 나이 때 되면 네. 도시보다는 네. 혼자가 됐든 아니면 그 숲에 사니까 당연히 주변에 동물들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는 네. 뭐 데이빗 소로의 네. 월든 같은 책에도 네, 보면은 월든. 네. 자연과 전원에서의 삶이 굉장히 네.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또 제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네. 제인 구달이 있는데 제인 물론 구달. 제인 구달은 그 영장류를 연구하기 위해 들어갔지만 네. 그 안에서의 삶이 네.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그렇죠. 본인이 책에서도 네. 그렇게 얘기했고 네. 저도 그래서 어느 일정 나이가 되면 네. 자연 속에서 호흡하는 삶을 살고 싶다. 아, 멋집니다. 멋지네요. 네. 아우, 내가 말하고도 내가 멋지네. 멋집니다. 이제 제가 한마디 더 하자면은 예. 제가 방금 MC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네. 그 자연의 그 노년이 되면은 네. 자연의 리듬과 인간의 생체 리듬이 이렇게 조화를 이룰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네. 예. 지금 뭐 특히 도시에 사는 노인들은 되게 자기들의 생체 리듬하고 이게 사회의 생체 리듬이 이렇게 맞지가 않잖아요. 안 맞죠. 예. 예. 근데 방금 들으면서 생각한 네, 건데 네. 노년기에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인간의 생체 리듬하고 잘 맞겠다, 그래서 조화롭겠다 이런 어제 생각이 들은 드네요.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 잠이 안 온다, 노인 되면 잠이 없다 그러는데 정말로 죽음으로 가는 타나투스로 가는 가정은 그렇게 잠을 잔대요. 제 아시는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네. 계속 잠을 자니까 그게 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자연하고 가까워지는 거죠. 땅하고 이런 부분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저도 예.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내가 나이 들었나를 네. 알게 되냐면 네. 어린 시절에서 네.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음. 귀찮고 짜증이 난다고 느껴질 때 아 내가 나이 먹었구나. 어렸을 때는 네. 막 눈 오면 그렇게 좋잖아요. 둥글고 네. 눈 뭉치고 이렇게 네. 했는데 네. 근데 또 나이가 들면서 다시 또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은 자연과 네. 이 리듬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원작이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 네. 그 저자는 요나손이죠. 네. 요 소설과 또 그 주연이 로버트 구스타프손이라는 그 배우가 연기한 영화 네. 창문 네. 너머 도망친 백세 네. 노인 동명의 그 소설과 영화 얘기를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벌써 앵글앤뷰 두 번째 시간이었잖아요. 네네. 어떠셨어요 오늘 방송한 소감? 네. 할 얘기는 예. 너무 많은데 네네. 이 시간이 네. 조금 짧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제가 첫 번째보다는 덜 버벅거린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래도 아니 오늘 역시 굉장히 자연스러운 잘하셨는데. 방송이었습니다. 요즘 요번에 조금 나았나요? 예, 예. 세 번째는 더 나아지겠죠? 그렇겠죠. 예. 동구쌤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 유쾌하게 인생길을 살아가는 노인의 어떤 여정을 네. 보면서 저는 웰빙과 웰다잉 이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웰다잉과 웰빙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웰빙을 잘 해가지고 웰다잉으로 가는 과정이 인생길이다 생각을 했을 때 이 알란과 같은 노인의 인생길을 한번 또 배워보는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요거 책 읽고 영화 네. 보면서 네. 참 내가 나이 들미에 대해서 좀 고정관념을 갖고 살아왔구나. 또 저희 어머니를 바라볼 때도 좀 무료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전에는 그런 생각을 잘 못했는데 네. 아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도 있고 네. 또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수도 있는데 네. 내가 네. 왜 그런 거에 대해서 배려를 못했는가 하는 생각도 또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시간 이렇게 예. 좋은 얘기 해주시고 네. 또 원작에서 즐겨야 할 포인트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굉장히 즐거웠고 유쾌했습니다. 네. 네. 저도요. 네. 그래서 할 말이 네. 굉장히 많은 예. 소설이고 영화인데 네. 우리가 이 정도에서 마치는 게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요 이제 더 얘기하면 또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이거에 대한 즐김의 그 원천은 남겨두고 네. 또 청취자의 몫으로 네. 남겨두고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은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도봉아이나라 도서관, 항마을 도서관, 도봉기적의 도서관, 무스골 도서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로 돌아가면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젊으면 젊을수록 그 나이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늦은 시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KFC의 창업주 커넬 대령은요, 62세의 나이에 요리법을 팔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인생에는 시간표가 없다고 생각해요. 시작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여러분, 늦은 출발은 없다는 것 잊지 마세요. 도봉구립 도서관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는 9월 15일 제7회 도봉구 책축제가 평화문화진지에서 열립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 부스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저희 북팟도 공개 방송으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북팟 청취자분들과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그리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순서를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서들의 책 추천 코너 대결 책 대 책 순서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이 방송은 도봉문화재단,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이 운영하고 은행나루마을 방송국이 함께합니다.